FSD가 되면 자동차고 아니면 수동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FSD는 아이폰이고 나머지는 피처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눈높이는 이미 미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혁신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현실은 엄연히 구분해서 봐야겠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 즉 미국 시장의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서 FSD가 얼마나 대중화될지도 미리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오너라면 누구나 FSD를 구독해서 쓸 수 있는 미국, 심지어 1개월 무료 체험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 사람들도 우리처럼 FSD를 필수제로 여기고 너도 나도 결제하고 있을까요? 실제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내 FSD 채택률이 얼마나 되는지, 미국인들의 FSD 채택률이 낮은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내 FSD 채택률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CFO 바이바프 타네자가 이번 2025년 3분기 어닝콜에서 최신 FSD 채택률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바프 타네자에 따르면 FSD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은 전체 차량의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FSD를 $8,000 일시불로 구매한 소비자, 그리고 월 $99에 구독 중인 모든 활성 사용자를 다 합쳐서 FSD 채택률이 12%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차 중에서 하드웨어 3.0 이상이 탑재돼서 FSD 구동이 가능한 차가 대략 350만 대 전후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서 42만 대 정도가 FSD를 실제로 구매 혹은 구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2%면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치로 느껴지지는 않죠. 이 FSD가 베타이던 시절 2019년 3분기만 하더라도 FSD 채택률은 무려 53%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점점 더 많이 팔리고 대중화되면서 이 비율이 조금씩 희석됐어요. 그러면서 2022년 3분기에는 FSD 채택률이 14%로 2023년 3분기에는 2%대까지 비율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FSD 가격은 일시불 $12,000, 구독료 월 $199던 때였습니다. FSD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모델 3나 모델 Y 오너 입장에서는 차값의 거의 30-40%에 달하는 FSD 구매를 꺼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FSD 버전 12 엔드-투-엔드 방식의 배포와 함께 FSD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인 판매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작년 4월에는 대대적으로 가격을 인하했어요. 월 구독료 기존 $199에서 $99로 50%를 인하했고요. 일시불 구매도 $12,000에서 $8,000로 33%를 인하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FSD를 안 써봐서 모르는 거다, 써보면 무조건 채택률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내부 메일을 써서 배송이 늦어져도 좋으니까 소비자한테 차키를 넘겨주기 전에 무조건 조수석에 태워서 FSD를 한번 맛보게 해라, 이건 hard requirement다, 이건 명령이야 라면서 강력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비자들은 신차를 출고할 때 꼭 직원과 함께 FSD 체험을 했고요. 또 기존 테슬라 오너들도 FSD 30일 무료 체험권을 지급받으면서 대부분의 테슬라 사용자들이 FSD를 경험해보게 됐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이핏 데이터가 3,500명의 FSD 무료 체험 사용자를 추적했더니 무료 체험 30일이 끝나고 실제로 카드를 등록해서 FSD를 결제한 사람이 50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무료 체험 후 구독 전환율이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 데이터 발표에 발끈하면서 전환율이 2%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2%는 좀 과장되거나 의도적인 데이터일 수 있겠죠. 2023년 3분기 2%였던 FSD 채택률이 올해 3분기 12%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테슬라의 CFO 바이바프 타네자는 테슬라가 FSD 도입을 늘리는 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유료 FSD 이용자는 소규모에 불과하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테슬라의 FSD 매출이 전년 3억 2,600만 달러 대비해서 더 감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대체 미국인들은 왜 FSD를 무료로 체험까지 해보면서 실제로 유료 구독은 안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FSD 채택률이 낮은 이유 첫 번째, FSD가 여전히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모델 S나 X 오너들의 FSD 채택률은 꽤 높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에 따르면 모델 S, X 오너들의 무려 50%에서 60%가 FSD를 구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S나 X를 구매하는 소비층은 분명히 고소득층입니다. 미국에서 모델 S 시작 가격이 94,990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 넘고요. 모델 X 시작 가격은 99,99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억 4,700만 원이 넘죠.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대 자동차, 우리 돈으로 1억 중반대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모델 S나 모델 X 고민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자 맞으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엄두도 못 내고 만약에 제가 이걸 할부로 사고 싶어도 할부 승인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헤지스앤컴퍼니가 테슬라 오너 17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 모델 S 오너의 평균 연소득은 약 16만 1,049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3,700만 원 정도고요. 모델 X 오너의 평균 연소득은 약 15만 7,935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 전체 중위 가구 소득이 7만 7천 달러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모델 S, X 오너들의 소득 수준은 중위 소득의 2배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 되다가 평균 순자선도 100만 달러 이상, 14억 7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 명백히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프리미엄 소비층에게 FSD란 이 차를 사는 이유입니다. 설령 FSD가 여러 언론 보도처럼 아직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써보지 못하는 최신 기술을 내가 먼저 써본다 라는 경험의 가치에 돈을 지불할 여력이 충분한 것이죠. FSD 일시불 가격이 8,000달러야? 그럼 차값의 8%밖에 안 되네? 그럼 그냥 차랑 FSD 같이 사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면 모델 3나 모델 Y 오너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모델 3는 원래 42,490달러, 모델 Y는 44,990달러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 스탠다드 모델이 각각 추가되면서 모델 3 스탠다드는 36,990달러, 모델 Y는 39,990달러 시작으로 가격이 더 낮아졌죠. 그러면 지금 FSD 가격이 8,000달러인데 스탠다드 기준으로는 차값의 약 20%가 FSD 값인 거고요. 롱레인지, 이제는 프리미엄 기준으로는 차값의 약 18%가 FSD 값인 겁니다. FSD 옵션에 차값의 5분의 1만큼의 금액을 더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하죠. 게다가 미국에서 모델 S, X 오너들은 고소득층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델 3, Y 오너들은 일반적인 중산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구매 평균 연령대를 보면 3Y 오너들의 평균 연령대는 47세에서 48세, 모델 S 구매자 평균 연령이 53세니까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낮습니다. 미국에서 40대 후반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녀 교육비나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등등 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많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중산층에서 이미 매달 집에서 꼭 써야 되는 고정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월 99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모델 3, 모델 Y 오너들의 FSD 채택률이 낮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레딧이나 X나 이런 곳에서 게시글을 보면 FSD 월 구독료가 99달러가 아니라 49달러 정도였으면 샀을 거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어제 리비안이 자율주행을 공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해서 월 구독료를 49.99달러로 책장에서 내놨는데 FSD가 이 가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짜리 아이폰 프로를 사는 사람들한테 10만원짜리 애플케어는 그냥 들 수 있는 보험입니다. 반면에 갤럭시 A 시리즈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똑같이 10만원짜리 보험을 들라고 하면 그건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모델 S, X 오너에게 FSD는 내 운전 수고를 덜어주는 고마운 옵션이자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반면 모델 3, Y 오너에게 FSD는 아직까지는 그 돈씨라고 할 수 있죠. 99달러면 월 15만원인데 하루에 운전 몇 시간 한다고? 그냥 내가 운전하고 15만원으로는 다른 거 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죠. 생각해보면 15만원이면 한 달치 전기차 충전비를 다 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아도 막상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금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 헬스장 왔다 갔다 하는 시간 2개 합쳐서 1시간이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2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 2시간 운전을 이 차한테 맡기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지출한다? 물론 피로는 엄청나게 줄어들겠습니다만 저한테는 당장 15만원이면 꽤 큰 돈이고 며칠 밥값이자 몇 번의 충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막상 매달 지출하려고 보면 조금 망설여질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FSD를 하고는 싶은데 그냥 불편을 좀 감수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물론 저보다 경제 상황이 여유로운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미국인 모델 3, 모델 Y 오너들은 제가 아는 그 돈씨 고민을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테슬라의 FSD 채택률이 현재 12%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FSD 채택률이 낮은 이유 두 번째, 미국인들은 FSD 구독 대신 차급을 높이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약 80%에서 85%의 소비자들은 차를 살 때 현금이 아니라 할부나 리스로 차를 삽니다. 그래서 테슬라 우리나라 홈페이지는 현금 구매 가격이 먼저 나오는데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캐시가 먼저 나오지 않고 파이낸스가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금융 문화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딜러십에 가서 차를 살 때 이 차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 한 달에 $600를 낼 수 있는데 무슨 차를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도 경제 상황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리스나 할부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0개월 할부로 차를 샀다고 하면 에이 저놈 저거 카푸어구만 이런 소리를 듣기 십상인데 지금 미국은 신차 기준으로 평균 대출 기간이 68.9개월입니다. 게다가 신용점수 850점에서 781점까지 슈퍼 프라임 등급은 이자율이 4.88%, 일반적인 780점에서 661점까지 프라임 등급은 이자율이 6.51%. 이렇게 신용 등급에 따라서 월납입 금액이 확 달라지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매월 소비액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추가 옵션 비용을 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인들은 옵션 신경 안 쓰고 차를 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FSD 구독료 월 99달러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할부 구매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월 99달러면 1년에 1188달러예요. 이걸 5년으로 환산하면 5940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에서 프리미엄으로 넘어가고도 남는 금액이 됩니다. 60개월 할부에 4.88% 이자율로 계산하면 5,000달러 추가 대출은 월 94달러 추가 지출이 되는데 FSD 구독료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죠.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은 아니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데 여기에 굳이 FSD까지 추가를 내가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탠다드에서 프리미엄으로, 프리미엄에서 프리미엄 4륜구동으로 이 각각 건너가는 비용이 딱 5,000달러, 월 94달러 정도인데 그러면 FSD 구독 안 하고 차급을 하나 높이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Y 스탠다드를 39,990달러에 사서 99달러 FSD를 추가로 구독했다고 하면 차는 제일 낮은 등급인데 매달 돈은 롱레인지급으로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FSD 구독료는 나중에 차를 팔 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상 비용이죠. 그러면 대다수의 미국 소비자들은 44,990달러짜리 모델 Y 프리미엄을 사서 스탠다드에 FSD 구독까지 한 것과 같은 돈을 매월 지불하고 나중에 중고로 팔 때는 프리미엄이니까 스탠다드보다 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반떼에 FSD를 넣어서 소나타 할부금을 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소나타를 사서 그냥 기본 오토파일럿만 쓰다가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소나타 값을 받는 거. 이게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소비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FSD의 채택률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테슬라 모델 3, 모델 Y가 들어온다면 미국보다 빠르게 FSD가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그건 이제 우리 민족 아니죠. 그거 게르만족입니다. 우리는 신기술에 제일 적극적인 민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스마트폰 보급률을 놓고 보면 2012년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였습니다. 2015년에는 이게 90%가 넘어가면서 사실상 전 국민 스마트폰 시대가 됐죠. 피처폰이 5, 6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2011년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35% 정도였는데 2020년대가 돼서야 보급률이 90%대가 됐습니다. 거의 10년이 걸렸죠. 유럽, 일본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기만 하면 전 국민 표준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세계 최단 수준이죠. 스마트폰만 그랬을까요? 지금 A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유료 구독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이에요. 매출 비중만 봐도 우리나라가 4.7%, 36.6%인 미국 다음이고요. 이건 뭐 사용자 수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쳐도 다운로드당 매출을 보면 3.8달러입니다. 미국이 1위로 4.1달러인데 우리가 겨우 0.3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세계 2위인 거예요. 올해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작년보다 4.5배 뛰었고 유료 구독자는 무려 7배에서 8배나 폭증했다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AI의 가치를 빠르게 인정하고 이게 생산성을 올려주네? 그러면 돈 내고 쓰자라는 마인드가 강하다는 겁니다.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법인을 세운 이유도 바로 이 높은 유료 구독자 수 때문이라고 할 정도죠. 저는 이런 문화가 FSD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일부 사용자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SD 활성화가 가능한 미국산 모델 S, X가 920대 정도인데 12월 12일 기준으로 실시간 활성화율이 81.4%에 달한다고 해요. 테슬라 앱 백엔드 로그와 오너 카페 설문 집계 결과 FSD 런칭 첫 주에 68%, 둘째 주에 79%, 셋째 주에 81.4%로 계속해서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유튜버분들이 FSD 테스트도 해서 올리고 실제 오너분들께서도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려주시고 심지어는 공중파에서도 관심이 상당합니다. 저한테도 FSD 같이 시승하자고 MBC에서 출연 요청이 왔었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 나갈 감량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서울이나 수도권의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FSD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FSD를
결제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위 돈값의 체감이 다릅니다. 미국은 도로가 비교적 넓고 직진 위주입니다. 사실은 무료 기능인 오토파일럿만으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도로 환경을 갖춘 나라죠.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 도심,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생각해보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가다서다의 지옥입니다. 끼어들기도 많고 차선도 복잡하죠. 이런 피로도 높은 환경에서 FSD가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끼어들어주고 막히는 길까지 다 운전해준다? 우리나라 운전자가 느끼는 해방감과 효용성은 미국 사람들의 10배 이상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FSD가 사치제가 아니라 운전 필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가격 접근성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FSD를 쓰려면 무려 904만 3천 원을 일시불로 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소비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과 같은 상황이죠.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제값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소프트웨어에 일단 904만 3천 원을 일시불로 낸다? 아무리 신기술에 미쳐있는 한국인이라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일시불 구매만 고집한다면 한국의 FSD 역시 소수의 얼리 어답터들만 즐기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을 수 있겠죠. 결국 FSD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FSD 월 구독 모델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과 비슷한 월 13만원, 14만원 수준으로 FSD 구독이 출시된다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 강원도 여행 갈 때 한번 써볼까? 이번 설날에 귀성길 지옥일 게 뻔한데 이번 달만 한번 결제해볼까? 이런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그러다가 편하면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구독 경제가 자리 잡아야 비로소 대중화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접근 가능한 차량의 보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FSD가 가능한 모델 S와 모델 X,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 S 듀얼 모터 모델이 1억 2,500만 원이 넘습니다. 솔직히 이 차들만으로는 FSD의 진정한 대중화를 논하기는 어렵죠. 결국 미국산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 모델이 하루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보조금 받고 4, 5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차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부담 없는 월 구독 FSD가 결합될 때 바로 그때가 대한민국 자율주행 시대가 진짜로 열리는 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며칠 밥값에 최고의 AI 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